자, 이걸 지우고요. 변수를 바로 만들어주고요. 자, 로그인을 위해서 아이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별표, from, 멤버.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모든 것을 멤버 테이블에서 조회해봐. 근데 조건을 하나 달아줄게요. MB, 아이디가 우리가 입력한 최종 변수인 유저 아이디와 동일한 것이 있니? 자, 컨트롤 엔터를 눌렀고요. 자, 바로 리절트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카레를 주문해야 되죠?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2가지에서 3가지의 새로운 함수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일단 작성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까진 비슷해요. num, loss. 원래 이렇게 작성을 했잖아요. 근데 로그인은 같은 게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num은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정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한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조건문을 매칭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result, 얘의 명령은 db에 접속해서 이 명령을 수행해. 이 명령은 오른쪽에 있는 이 명령이고, 이 오른쪽에서 중요한 명령은 동일한 아이디가 있는지, 그것이 하나가 있는지, 그렇다면 여기가 1이 지키겠죠? 1과 1이 동일한지. 그렇다면 로그인을 시켜. 그렇지 않다면 에러를 보여주면 되겠죠. 자, 로그인을 시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처음 보는 함수들이 나오실 거예요. 자, 먼저 작성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MySQLI에 패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associate의 줄임말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패치라는 단어는요, 저는 몰랐어요. 이 함수를 접하면서 알게 됐어요. 가져와라 라는 의미예요. 엄마가 아들한테 저 모자 좀 가져와, 가져다 주렴 그랬을 때 패치를 사용합니다. 저 코트 좀 가져와, 그게 패치예요. associate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관계된이라는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관계된 무언가를 가져와. 무언가는 뭘까요? 이 안에 있는 것을 가져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리절트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요. 이 리절트의 명령은 오른쪽에 있는 명령이에요. 결과적으로 db에 접속을 한 거예요. 이것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db에 접속했고 관계된 모든 걸 다 갖고 와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편하고자 변수를 row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개발자들이요, row라고 많이들 써요. 이 패치 함수에 대해서는요. 자, 그리고 설명을 위해서 printR이라는 출력 함수를 활용해서요. row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출력 함수인데요. 배열을 출력합니다. 에코 함수는요, 배열을 출력하지 못해요. 그래서 printR이라는 것을 PHP 개발한 사람들이 출력 함수를 또 만들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입시킨 아이디가 1010이에요. 자, 새로 고침을 했고요. 다시 저장하고요. 다시 새로 고침했고요. 1010, 1010을 하고 로그인을 눌러보면요. 자, 이렇게 배열을 가져오게 됐어요. 요렇게 한 쌍이에요. 우리가 만든 항목 보이시죠? NO. 요렇게 한 쌍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 쌍이고요. 이렇게 한 쌍이에요. 자, 4개의 항목을 만들었고 4개의 쌍이 왔어요. 그것을 array라는 함수가 소괄호 형태로 안에다가 담아줬어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배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한 쌍, 한 쌍, 한 쌍, 한 쌍 들어오는 것을 연계 배열이라고 해요. associate랑 비슷한 개념이죠.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 4번째 줄을 가져왔죠?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 1010이라는 아이디를 넣었어요. 그것이 동일한 게 있다면
출력해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010은 넘버가 네 번째인 것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에 있는 모든 열, 네 번째에 있는 모든 가로, 네 번째에 있는 모든 레코드, 세 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배열의 형태로 가져오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해당 열을 가져왔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가져올 때 배열의 형태로 가져오는구나. 세 번째는 약간 옵션인데요. 프린트 R은 배열을 출력해주는 함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가독성을 위해서요. 자, BR 태그를 좀 넣어주고요. 과 덤프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로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장했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 뭔가 비슷한데 또 배열이 나왔죠? 여기도 배열이에요. 근데 뭔가 숫자 4가 있어요. 이 숫자 4는요. 4개의 항목이 있다. 4개의 쌍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스트링이라고 나오네요. 스트링이라고 나오네요. 바로 이 값들에 대한 타입이 뭔지 또 알려줘요. 자, 이 프린트 R은 이러한 정보만 보여줬는데 dum프는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네요. 단지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타입까지 보고 싶으면 dum프라는 출력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배우는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얘를 복사했고요. 가독성을 위해서 복사를 한 겁니다. 자, 가독성이라는 말이 시각적으로 좋게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도대체 이 에코 함수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출력이 안 되는 거야? 저장했고요. 새로 고침을 해보면요. 자, 배열이 어쩌고 저쩌고 에러가 발생하죠? 그럼 에코는 무조건 안 되는 걸까요? 상상해 보세요. 변수는 가로를 어떤 가로를 사용했죠? 대가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문자열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을 하죠. db에 있는 항목을 가져와 그 명령을 로우에 담았어요. db에 있는 넘버를 좀 가져와 봐. 저장했어요. 새로 고침했어요. 4가 왔죠. 자, 배열에서 4가 왔듯이 이곳에서는 값만 왔어요. 우리는 이것을 밸류수에 해당되는 값만 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항목을요, 키라고 합니다. 열쇠할 때 KEY, 키. 그래서 키, 값, 키, 값 이렇게 표현합니다. 키와 값이 한 쌍이구나 라고 우린 또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네 번째. 에코는 쪼개서 가져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하나 더 알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복사할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이어서 MBID 또 이어볼까요? MB 닉 패스워드까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코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점으로 이어서 쭉 나열시킬 수 있어요.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저장했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 쭉 왔죠? 이쁘진 않지만 쭉 왔어요. 바로 이곳에 해당되는 것이죠. 너무 명확해졌죠. 쪼개서는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보기 좋게 꾸밀 수는 있어요. 또 점을 연결해서 중간에다가 문자열을 넣을 수 있어요. ID 하나 둘 셋 이렇게요. 그건 양쪽에 점을 이어줬기 때문에 중간에
어떠한 내용을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복사해 볼까요?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줬고요. 닉네임 그리고 비밀번호. 자, 저장했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자열을 지정해 준 것이죠. 자, 점을 또 배우셨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 패치 함수는요, 줄여서 패치 함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치 함수는요, 위에서 DV에 접속을 하면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달아주었어요. 이 조건은 아이디가 동일한 조건이에요. 우리는 1010이라는 아이디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1010에 관련된 그 항목의 레코드, 그 항목의 가로열을 다 가져와서 담아 이렇게 코딩을 여러분들은 짜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테스팅상 이렇게 출력을 해봤어요.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절차적 코딩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이 위에다가 올리게 되면 에러가 발생해요. 왜요? 우린 절차 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DB를 접속한 이 쿼리 함수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밑에서 이렇게 활용해서 응용해서 우리가 코딩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길 다 지울게요. 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함수들과 이 형식은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함수들이고 취업을 하셔도 실제로 사용하는 코딩 기법들입니다. 기초라고 해서 기본 문법처럼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 문법을 다 배워야지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저는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 문법을 다 배우고 나서 이 코드를 혼자서 작성할 수 있나요? 저는 그 순서를 바꿀 뿐입니다. 자, 이어서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ow라는 변수에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비밀번호를 가져오게 됐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 문장이. 이거를 변수에 담아줍니다. 자, 해시라고 담았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비밀번호가 이미 암호화되어서 저장되었어요. 반방향 암호예요. 이용자는 이곳에다가 101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근데 수시로 얘가 바뀌는데 어떻게 얘를 매칭시켜서 동일한 비밀번호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패스워드 해시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패스워드 verify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패스워드 verify.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인자값이 2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입력받는 최종 변수인 이 패스1과 바로 위에서 만든 해시의 변수를 넣어주면요. 이렇게 돼요. 감이 오시죠? DB에 있는 값을 불러왔어요. DB에 있는 암호화된 값을 불러와서 해시에 담아줬어요. 그 변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왼쪽은 이용자가 입력한 1010이에요. 그러면 이 패스워드 베리파이는요, 그것을 매칭시켜서 확인시켜주는 함수예요. 패스워드 해시와 패스워드 베리파이는 단짝인 거예요. 자, 이것을 변수에 담아도 되고요. 변수에 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담아줘도 돼요. 이런 코딩 스타일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를 여기다 담으셔도 돼요. 이 말씀이 이해가 이제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이 되면 로케이션 마이 페이지로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 마이 페이지로 보내는 것이죠.
왼쪽에 이미 다운로드 받아 놓으신 이 마이페이지에 mypage.php로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코딩이죠. else 에러를 안내해주면 좋겠죠. 로그인에 실패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도 에러를 줘야 되네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좋아요.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흰색 선이 보이세요? 여기에다 중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흰색 선이 보이시나요? 자,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아이디가 잘못된 거네요. 자, 이 문구는 제가 임의로 계속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로그인에 관련된 코딩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명이 길었기 때문이지 결과적으로 엄청 짧은 코딩이에요. 익숙해지시면 너무 쉬운 코딩입니다. 자, 로그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우리가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했고요. 새로 고침 누르고요. 1010 로그인을 누르면 마이페이지로 잘 왔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뒤로 돌아와서 에러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아이디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누르면 지금 뭔가 잘못됐죠. 회원가입 초구에 에러 메시지가 떴어요. 왜냐하면 이 주소가 현재 레지스터 뷰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컨트롤 H를 누르면요. 리플레이스 대체가 가능해집니다. 로긴, 뷰 이렇게 하고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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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자, 이제 다 바뀐 것 같아요. 자, 저장을 했고요. 다시 새로 고침했고요. 로그인을 누르면 아이디가 비어 있어요. 비밀번호가 비어 있어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은 로그인까지 잘 코딩을 완료하셨습니다. 레벨 1은요. 이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다음 레벨에서요. 세션이나 로그아웃 그리고 마이페이지에다가 아이디나 닉네임을 불러와서 출력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볼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로그인도 별로 안 되세요. 그래서 이해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정말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벨 1을 복습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제 중복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겁니다. 빨리 학습해서 우리가 빨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 좋겠죠. 제가 느꼈었던 갈증들을 저의 방식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PHP의 P도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잘 해내셨다면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 복습을 꼭 하셔서요. 자기 걸로 만드신 후에 다음 레벨을 공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